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 박태원의 단편 천변풍경 이발소의 소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성 제1고등 보통학교를 나와 도쿄 호세이 대학교 이해과를 중퇴했습니다. 1926년에 조선문단에 누님이 당선되었고 1930년 신생의 단편소설 수염을 발표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박태원, 천변풍경 이발소의 소년. 민주사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숫제 덥수룩 할 때는 그래도 좀 덜하던 것이 이발사의 가위 소리에 따라 가지런히 처지는 머리에 흰 털이 어째 더 돋배는 것만 같아 그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것은 물론 오늘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근년에 이르러 이발소 의자에 앉을 때마다 늘 느껴온 것이지만 그 희끗희끗한 머리 터럭으로 아무리 싫어도 자기 나이를 헤어보게 되고 그와 함께 작년에 얻어들인 안성집과 사이의 연령의 현격한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에게는 적잖이 고통거리인 것이다. 민주사는 올해에 이미 1000명을 알았고 1000명이란 지천명 50살을 이르는 말입니다. 관철동에 살림을 시키고 있는 그의 작은 마누라는 꼭 그 절반인 25살이었다. 양볼이 쪽 빠져 가뜩이나 그러한 얼굴이 좀 더 여유어 보이고 우글쭈글 보기 싫게 주름살이 잡힌 것을 그는 우울하게 바라보며 그래, 거의 하루 걸러만큼씩은 마작을 하느라 날밤을 꼬박이 세우고 하여 그래, 더욱이 건강을 해하고 우선 혈색이 이렇게 나쁘다고 좀 그 장난도 삼가야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였으나 다시 돌이켜 외려 마작으로 밤을 새우면 새웠지 꾼이 없어 판이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할 때 그 젊은 계집의 경영이 사실은 더욱 두통거리인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의 마음은 좀 더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연해 자기 머리 위에 가위를 놀리고 있는 이제 26이나 그 밖에는 더 안 된 젊은 이발사의 너무나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일종 질투를 가져 바라보며 현대의 의술이 발달되었느니 뭐니 하는 그 말이 다 헛말이라고 은근히 그러한 것에조차 분노를 느꼈다.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는 젊은 약방 주인이 권하는 대로 열심히 복용한 요인빈이란 식물 추출물의 하나로 혈관을 확장시켜 생식 중추의 반사 흥분소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야 오직 잠시 동안의 정력을 도와 일으켜주는 것이었으나 그 뒤에 그것이 가져오는 특이한 그 불쾌감과 피로와 더욱이 심신의 쇠약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그냥 그 임시의 췌정제 말고 근본적으로 전기를 왕성하게 하는 약이나 무슨 술법이 있다면 돈 1000원쯤 아깝지 않다고 그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였다. 민주사는 그저 그만한 정도의 부자다. 그러나 그것이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새삼스러이 느껴지자 그는 이내 그것을 단념하고 뭐 내겐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려 들었으나 사실은 자기가 가진 돈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될 뿐 아니라 우선 얼마 안 있어 시작될 부회의원 선거 전에 그 비용으로 한 2000원 융통하지 않으면 모처럼 별렀던 입후보도 적잖이 곤란한 일이라고 문득 그러한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청춘만큼은 불가능사가 아닌 듯 싶은 부귀가 벌썩 탐이 났었다.
뭐 돈이 제일이지. 지위가 제일이지. 민주사는 자칫하였더라면 입 밖에까지 내어 중얼거릴 뻔한 것에 스스로 놀라 거울 속에서 다른 이들의 얼굴을 찾으려니까 저편 한길로 난 창 앞에 앉아있는 이발소 아이놈의 얼굴이 이 편을 향하고 있는 것과 시선이 마주쳐 어째 그 사이 그놈이 자기의 표정으로 자기의 마음속을 환하게 들여다본 것만 같아 그는 제풀에 당황하여 순간에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그러나 별로 민주사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유리창 너머로 서경역의 천변길을 오고 가는 행인들에게 눈을 주었다. 소녀는 그곳에 앉아 바라볼 수 있는 바깥 풍경에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손님이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슬리퍼를 권하고 담배 사러 돈 밖으로 잔심부름 다니고 그러는 이외에 그가 이발소에서 하는 일이란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그것뿐으로 이렇게 틈틈이 밖이라도 내다보지 않고는 이러한 곳에서 누가 그저 밥만 얻어먹고 있겠느냐고. 그것은 좀 극단의 말이나 하여튼 그는 그렇게도 바깥 구경이 좋았다. 그렇게 매일 내다보고 있는 중에 양쪽 천변을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가 뭐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제 딴에는 너무나 신기하여 그래 그는 곧잘 이발하러 온 손님이 등 뒤에서 인석 뭘 이렇게 정신없이 보고 있니? 하고라도 물을 향이면 저것 좀 내다보세요. 바로 기다리거나 있었던 듯이 창밖을 손으로 가리키고 저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손님이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내다보노라면 따는 낡은 노동복에 때 묻은 나이트캡을 쓰고 아무렇게나 막대 먹은 놈이 덜렁덜렁 빨래터 사다리를 올라온다.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소녀는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 다리께 가게로 갈 테뇨. 어디? 참, 나는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배를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 다시 돌쳐서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이젠 저놈이 어딜 가노?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로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나는 술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저놈이 가게에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개서 거지들한테 돈을 10전이고 20전이고 얻어 갔거든요. 그래 그걸로 술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하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드린 거니 20전이고 30전이고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고는 절대 술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꼭 가게로 가서 그걸 모두 10전짜리로 바꿔달래서 하고 한창 재미가 나서 이야기를 하노라면 그런 때마다 무슨 일이든 생기는 것도 공교로워. 임마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돈 좀 바꿔 오너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이발사 김서방이 바로 잰 척하고 소리치는 것도 은근히 약이 오르는 노릇이다. 소녀는 아까 한나절 아이를 보아주던 신전집 주인의 짱구 대가리 처남이 이번에는 또 언제나 한 가지로 물지개를 지고 천변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는 밤낮 생쥐를 아이나 봐주고 물이나 길어주고 그러다가 죽으려나?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그러한 그가 딱하게 생각되었으나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로 문득 창앞을 느린 걸음으로 점잖게 지나는 중년의 신사를 보자 어린이의 입가에는 제풀의 명랑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신사는 우선 몸이 뚱뚱하고 더욱이 배가 앞으로 쑥 나왔다. 그것에 정비례하여
그의 얼굴이 크고 또 살찐 것은 물론이지만 그 큰 얼굴에 또 그대로 정비례하여 눈, 코, 귀, 입이 모두 크다. 그 중에도 장관인 것은 그의 코로 그 이를테면 벌룬코 종류에 속하는 크고 둥근 콧잔등이가 근래에는 단연히 금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에 그가 애주하였을 때의 그 기념으로 새빨갛게 주독이 든 것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그러한 얼굴에다 그 위에 그가 애용하는 중산모를 얹고 실내화 신은 발을 천천히 옮겨 걸어갈 때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을 갖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가 남의 앞에서 즐겨 꺼내보는 그 시계는 참말 금시계지만 역시 참말 18금인 것 같이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 싶은 그 시계줄이 사실은 오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금은 구리에 1 내지 10%의 금을 섞은 합금입니다. 이발소 안에서의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소녀는 그의 태도와 걸음걸이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에 더욱이 속으론 우스웠다. 그 웃음에는 그러나 물론 악의 같은 것이 품어 있지는 않았다. 만약 있다면 오히려 호의일 것이다. 자기의 매부가 부회의원인 것을 다시 없는 명예로 알고 때로 60노모까지를 끼어서 온 가족을 인솔하고 백화점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 취미를 가진 그를 사실 이 소년이 미워한다든가 비웃는다든가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가운데 다방골 안에 자택을 가지고 있는 그는 바로 지척 사이인 광교 모퉁이 큰 길거리에서 포목전을 경영하고 있었다. 아침에 점에 나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사는 언제고 골목에서 나와 배다리를 지나 북쪽 천변을 광교에까지 이르는 노차를 택하였다. 노차란 노선의 차를 말합니다. 까닭에 광교와 배다리 사이 북촌 천변에 있는 이발소 창으로 소녀는 언제든 그렇게 가까이서 그를 조석으로 대한다. 그리고 대할 때마다 은근한 기쁨을 갖는다. 그 기쁨과 함께 어느 한 포목전 주인에게 갖는 기대라는 것을 아주 이 기회에 말하면 그것은 신사의 머리에 얹혀있는 중산모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소년의 관찰에 의하면 그의 중산모는 그의 머리둘레에 비하여 크도 작도 않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신사는 결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깊이 쓰는 일이 없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그것을 머리 위에 사뿐 얹어놓은 채 걸어다녔다. 어느 때고 갑자기 바람이라도 세차게 분다면 그의 모자가 그대로 그곳에 안정되어 있을 수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소녀는 그것에 적잖이 명랑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모든 기대가 그러한 것과 같이 이것도 그리 쉽사리 실현되지는 않았다. 오늘도 소녀는 신사의 뒷모양을 그가 배다리를 건너 골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헛되이 바라보고 나서 고개를 돌려 천변 너머 맞은편 카페로 눈을 주었다. 밤이 완전히 이르기 전 이 평화라는 오코를 가진 카페의 외관은 대부분의 카페가 그러하듯이 보기에 언짢고 또 불결하였다. 그나마 안에서 내비치는 전등불이 없을 때 그 붉고 푸른 유리창은 더구나 속되었고 창밖 좁은 터전에다 명색만으로 옹색하게 옮겨다 심은 두어 그루 침엽송은 게으르게 먼지와 티끌을 그 위에 가졌다. 소녀는 그러나 이루 그러한 것에 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바로 조금 아까부터 그 밖에 서서 혹 열려있는 창으로 그 안도 기웃거려 보며 혹 부엌으로 통한 문의 한 장 깨어진 유리 대신 서투른 솜씨로 발라놓은 얇은 반지란
얇고 흰 질 좋은 일본종이입니다. 한 귀퉁이 쭉 찢어진 그 사이로 허리를 굽혀 그 안을 살펴도 보며 하는 이미 50줄에 든 조그맣고 늙은 부인네에게 호기심을 가졌다. 그이는 그 카페의 여급 하나꼬의 어머니다. 하나꼬는 아까 목욕을 가나 보던데? 소녀는 속으로 그러한 것을 중얼거리며 분명히 동대문 아닌가 어디서 드난을 살고 있다는 그를 위하여, 드난이란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주인집일을 도와주는 고용사례를 말합니다. 모처럼 틈을 타서 딸 좀 보러 나왔던 것이 그만 가엾게도 허행이 되고 말 것을 애달파하였다. 그러나 물론 아낙네는 그러한 것을 알 턱이 없다. 그는 그대로 애타는 걸음으로 문 앞을 오락가락한다. 이미 그의 얼굴은 카페 안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여급들이 채 단장도 하기 전인 이 시각에 객이라고는 아직 한 명도 와 있지 않건만 저런 이들은 쓱 부엌으로라도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물어본다든가 그러는 일도 없이 언제든 딸 만나보는데 그렇게도 어려워한다. 그가 네 번째 반쯤 열어젖힌 앞에서 발돋움을 하고서 그 안을 기웃거려 보았을 때, 그러나 마침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분명히 30이 넘은 그리고 얼굴이나 맵시가 결코 어여쁘지 않은 여급이 때 묻은 행주치마를 두른 채 맨발에 흰 고무신을 꿰고 나왔다. 기미꼬다. 밖에 나오는 그 길로 개천가로 다가서지도 않고 그대로 그곳에서 개천속을 향하여 사내 녀석같이 퇴하고 침을 뱉고 문득 고개를 돌려 제 동무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아까 목욕 갔어요. 표정도 고치는 일 없이 일러주는 그 말소리가 개천을 건너 소년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역시 그렇게도 크고 또 거칠다. 저렇게 무뚝뚝하고 못생기고 또 늙은 것을 대체 못하러 여급으로 데려다 두었노? 하고 혹 모르는 이는 말해도 그것은 참말 모르는 말로 사실은 주인의 술을 그만큼 많이 팔아주는 계집도 드물었다. 우선 김익고는 제 자신 술을 잘 먹는다. 그래 그의 차례에 온 손님들은 자기들이 먹은 거의 갑절의 술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곳에 오는 손님 중에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점에 있어 그를 좋게 여기지 않는 이가 더러 있기는 있었다. 또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고 우선 젊지 못한 그 대신에 그러면 구변이라도 능하고 애교라도 있느냐 하면 또한 그렇지도 못하여 어찌가다 인사성 있게라도 좋은 말 한마디 한다든가 유쾌한 웃음 한번 웃는다든가 그러는 일이 없다. 카페 같은 데 드나드는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턱 없는 온갖 요소만을 갖추고 있는 김익고가 남보다도 특별하게 손님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를테면 적잖이 괴이한 일이나 현대에 있어서는 혹은 그러한 것도 소홀히 볼 수 없는 매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론 그에게도 남이 따르기 어려운 장점이 있기는 있었다. 그것은 협기다. 협기란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기상을 말합니다. 이 지구 위에 부모 형제는 잃을 것도 없고 소위 일가 친척이라 할 아무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는 자기 자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도 고단한 생애만을 살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래 그 까닭으로 하여 그러한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나 하여튼 누구에게 대해서나 그들의 참말 어려운 경우에 진정으로 애쓰고 생각해 주는 것만은 사실 무던하였다. 소녀는 하나꼬 어머니가 광교 쪽을 바라보며 난처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한두 마디 김익고에게 말하고 김익고가 또 큰 소리로 그럼 그리로 가보세요 하고 말하자 그에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서 큰 길로 향하여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어머 목욕탕으로 찾아가나 보다. 또 돈 좀 해달라고 왔나? 혼자 생각을 하며 고개를 조금 돌려 저편 한약국집에서 젊은 내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자 하여튼 의는 좋아.
언제든지 꼭 동부인이지. 제풀의 빙그레 웃음이 입가에 떠올랐다. 그들 젊은 뇌를 가리켜 의가 좋다는 것은 다만 이 이발소 소년 혼자의 의견이 아니다. 동경 어느 사립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한약국집 큰아들이 현재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은 지금부터 햇수로 3년 전의 일이요. 그들이 서로 한 것은 그보다도 1년이 일러 같이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거리를 산책하는 풍습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동경서 갓 나온 한약국집 아들이 역시 그해 봄에 이화를 낳은 신식 여자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은 우선 빨래터에서 굉장하였고, 이를테면 완고하다 할 한약국집 영감이 이러한 젊은 사람들의 사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질지는 의문이었으므로 동리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법 흥미를 가지고 하회를 기다렸던 것이나, 하회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의 행태나 결과를 말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고 한번 여자의 선을 보고 한 왕고 영감이 두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뜻 결혼을 허락해 준 것은 참말 뜻밖의 일이었다. 그것으로 영감은 개화하였다는 칭찬을 동리에서 받았으나 아들 내외의 행복에 대해서는 객적게 남들은 또 말들이 많아 연애를 해서 혼인했던 사람들이 더 새가 나쁘더군.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참말 진실한 것인 듯 싶어 흔히 신식 여자라는 것에 대하여 공연히 빈정거려 보고 싶어하는 동리의 완고 마누라쟁이로서도 이제는 방침을 고쳐 도리어 그들 젊은 뇌를 썩 무던들하다고 그렇게 뒷공론이 돌게 된 것은 퍽이나 다양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녀는 잘 닦아놓은 유리창문 너머로 한약국 안 사랑방의 손님과 대하여 앉아있는 주인 영감을 바라보았다. 집도 그리 크지는 못하였고 살림살이도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 벼 천이나 실하게 하는 터라 한다. 그것도 그가 당대에 자기 한 사람의 손으로 모아놓은 것이라 생각하니 그 허울은 별로 좋지 못한 약국 영감이 소년의 눈에는 퍽이나 잘난 사람같이 은근히 우러러 보이는 것이다. 주인 영감과 이야기를 마치고 시골 손님이 밖으로 나왔다. 벌써 오래전에 세탁소에 보냈어야만 할 다갈색 중절모를 쓰고 특히 이번 서울길에 다려입고 나온 듯 싶은 고동색 능견 두루마기에 능견이란 비단을 말합니다. 흰 고무신을 신은 그는 문을 나올 때 흘낏 보니 가엾게도 애꾸다. 이 천변에서 애꾸를 구경하기도 참말 오래간만이어서 광교로 걸어나가는 그를 지켜보려 하였으나 뒤미처 방에서 나온 서사 보는 홍서방이 대문간 옆 약 곳간에서 큼직한 약부대를 끌어내는 것이 견눈에 띄자 그는 다시 그 편으로 눈을 돌리며 저도 모르게 침이 한 덩어리 목구멍을 넘어갔다. 참말이지 계피를 얻어먹어 본 지도 오래다. 돌석이가 약국을 나가버린 지도 이미 열흘이나 가까웠다. 그에 대신 누가 또 들어오려는 후 약국 심부름하는 애들과 사귀어 본 것도 돌석이 아래로 셋이나 되지만 그에 같이 한쪽만 씹어도 입안이 얼얼하게 매운 계피를 툭하면 갖다주고 하던 아이도 없었다. 자식이 그냥 있지 않고 괜히 나가서. 일은 고되고 월급은 적고 한 것이 그가 약국을 나간 이유라지만 어이 자식도 돈을 좀 못 받고 있는 나는 어쩌고. 다른 약국에 비해 적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먹고 오한이면 그게 얼마야 하고 공연히 잠깐 심사가 좋지 못하였으나 저녁 장거리를 장만하러 귀돌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오는 것을 보자 참 행랑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 저희가 빨래도 하고 창거리도 사러 가고 혼자서 요샌 약 오를걸? 그것은 어떻든 약국집에서 사람 부리는 것이 그리 심각하다거나
박하다거나 한 것도 아닌 모양인데 역시 사람 만나기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이번에 나간 하인도 1년이나 그 밖에는 더 안 살았다. 그저 저 사람 하나지. 아주 죽을 때꺼정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한다니까. 씨앗을 보고 남편의 학대를 받고 마침내는 단 하나 어린 자식마저 없애고 이제는 이 세상에 믿고 살 모든 것을 잃은 귀돌 어멈이 한약국집으로 안잠을 살러 들어온 것은 안잠이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딸 기순이가 세상에 나오던 바로 그해 가을이다. 동리 아낙네들이 모두 그를 묻어난 여편나라 칭찬하고 있는 것을 잠깐 생각해보며 배달이 반찬가게로 향하는 귀돌 어멈의 왼편으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웃고 재까리며 17, 18세씩 된 머리 따느린 색시가 3명 걸음을 맞추어 남쪽 천변을 걸어 내려온다. 흡사 학생같이 차렸으나 손에들 들고 있는 것은 벤또 싼 보자기로 조금 전 5시에 전매국 의주통 공장이 파한 것이다. 모두 묘령들이라 그리 밉게는 보이지 않아도 묘령이란 20살 안팎의 여자 나이를 말합니다. 특히 가운데 서서 그중 웃기 잘하는 색시가 가히 미인이라 할 인물로 우선 그러한 공장 생활을 하는 여자답지 않게 혈색이 좋은 얼굴이 참말 탐스럽다. 교직국사 저고리에 지리댕 검정 치마를 입고 지리댕이란 견직물의 한 종류입니다. 납작구두를 신은 맵시도 썩 어울리는 그 처녀는 수표 다리께 사는 곰보 미장이의 누이로 소녀는 그가 얼굴값을 하느라고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기로 말하면 이 색시의 형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하여 지금은 과부가 되어 저희 오라비에게로 와서 지내나 남편이 살았을 때에도 사내가 한둘은 아니었던 모양이요. 병도 병이려니와 그러한 것으로 남편은 속을 썩어 그래 38살 한창 살 나이에 죽었다고 뒷공론이 대단한 모양이다. 이미 34이나 되어 고운 티도 다 가시고 이제 또 개가를 하느니 어쩌니 그러한 것이 문제될 턱도 없는 것이지만 원래가 그러한 여자라 그대로 집에 두어두자니 필경 추잡한 소문만 퍼뜨려 놓을 것이요. 그것은 이제 쉬 시집을 보내야 할 둘째 누이를 가지고 있는 오라비로서 정히 머리꼴 아픈 노릇이라 역시 누구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다 과부 누이를 떠맡기고 싶어하는 모양이라 한다. 물을 다 씻고 난 신전집 주인의 처남이 다시 아이를 들쳐업고 문간에 나왔을 때 천변으로 창이 난 작은 아들의 방에서 풍금소리가 들려왔다. 바그다드의 주장, 물론 소녀는 그 공명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신전집 작은 아들이 즐겨서 타는 이 행진곡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해도 악한의 뒤를 추격하는 청년의 모양이 눈에 선하여 절로 신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풍금을 타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듣는 이도 전만큼은 흥이 나지 않는 것일까? 이 봄에 대학을 마치면 의사로 나서게 되는 그는 보통 학교 적부터 음악에 취미를 가져 하모니카와 대정금으로 시작된 대정금이란 일본 악기의 하나입니다. 노래 공부가 이어서 풍금, 만돌린, 색소폰, 바이올린 그에게서는 온갖 악기가 있었고 그것들을 그는 어느 정도까지 희롱할 줄 알아. 어떻든 제주 한 가지는 제일이야 하고 점룡이 어머니도 칭찬이 대단하였으나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만져보려 해도 쉽지 않아 가온이 기울어지는 것과 함께 악기 나부랭이도 혹은 전당포 곡간으로 고물상 점두로 나가버리고 이제는 하나 남은 풍금이 낡아서 몇 푼 돈이 안 되는 채
때때로 젊은이의 심사를 위로해 줄 뿐인 것이다. 소녀는 눈을 돌려 두 집 걸러 신전편을 바라보았다. 2월이라 물론 파리야 있을 턱이 없는 일이지만 이를테면 저러한 것을 가리켜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게다. 아까부터 보아야 누구 하나 찾아들지 않는 쓸쓸한 전방에 머리 박박 깎은 큰아들이 신문만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것도 한약국집에서 얻어온 어저께 신문일 것이다. 이 집에서 신문을 안 본 지도 여러 달 된다. 어린 마음에도 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갸륵한 심정을 알아줄 턱 없이 정신없이 그러고 앉아있는 그가 질겁을 하기시리 "임마! 무엇에 또 정신이 팔렸니? 어서 선생님 머리 감겨드리지 않고." 바로 등 뒤에서 소리를 꽥 지르는 것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주자만 빼려드는 김서방이라. 주자란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녀는 은근히 골이 나서 "내가 임마예요? 내 이름은 어여턱의 재봉이에요." 볼멘 소리를 하고 민주사의 뒤를 따라 세면대로 걸어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이발소 소년의 눈에 비친 청계천변의 사람 사는 풍경과 일상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